지금 세계의 경제나 이 안보 동향이 매우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 미국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관세 인상을 밀어붙이면서 주요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 될 거다. 재보복을 낳으면서 세계 무역량이 급감할 수도 있다. 또 미국도 타격이 불가피하고 물가가 오르고 GDP가 감소하고 성장률도 낮아질 거다. 심지어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비트코인이 10년 내에 사라져버릴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중국형 AI 딥시크를 들고 나와서요, 세계를 갖다가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딥시크가 미중 간의 AI 4차 산업 경쟁을 확산시키면서 서로가 더 격화된 무역 전쟁으로 가게 될 거고, 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의 상무장관이 한국은 그동안에 미국의 선의를 악용해서 많이 벌어먹었다. 한국이 어떻게 되든 내 알바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충격이 지금 예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전기차가 상당히 앞서 있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또 2차 전지 배터리까지 연결돼 있는데 이 문제에서 심각한 지금 시장 충격이 예상되고 있어요. 자, 칩스법이라고 반도체법을 트럼프가 되면 못 바꿀 거라고 했는데 이걸 바꿀 거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가전도 전부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북한과의 직거래가 지금 시간 문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에서 북한, 베네수엘라 같은 골치 아픈 나라를 다루는 특사, 일각에서는 북한 특사라도 하는 이 그레네일이 지금 완전히 트럼프적 시각에서 남북 관계를 밀어붙일 거라고 하고 있고, 북한도 지금 여기에 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한국의 교포 15만 명이 지금 미국 1,400만 명을 갖다가 추방을 하겠다 목표를 세우고 추방을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한국 교포는 15만 명 정도가 추방될 것이다. 자, 앞서 이야기한 미 상무장관이 한일 동맹이 미국의 선량함을 악용한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한국은 지금 경제와 안보에서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다. 역사상 최악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봐야 돼요.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오던 방향이 지금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동맹인가 아닌가. 또 한국의 지금 내부에서 보수정권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친북 친중 성향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반미 반일 성향을 드러냈어요. 한국 경제라는 것은 개방 경제입니다. 한국에서 내수라는 건요, 이 갇힌 섬나라 같은 폐쇄된 반도 끝에서 5천만 명이 사는데 그것도 인구도 줄어드는데 내수가 한계가 있겠지요. 만약에 한국 내수만을 상대로 한다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그냥 완전히 줄어들 거고, 반도체도 줄어들 거고, 가전도 줄어들 거고, 철강도 석유화학도 다 줄어들 거예요. 산업이요. 한국은 수출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수출이 지금 막혀가고 이 폐쇄 무역이 지금 미국 발로 시작해서 세계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 이 속에서 한국 경제가 지금 총체적 붕괴 위기에 놓여 있고, 미국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 문제에서 미국은요 지금 한국을 아예 지금 내버려 두고 신경도 안 씁니다. 미국이 한국을 방치하는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괜히 한국을 상대해 주면서 귀찮은 부탁들을 자꾸 받는 것보다 냉정하게 내버려 뒀다가 미국의 뜻대로 한국을 재단하겠다. 북한하고의 관계 정리도 미국의 뜻대로 하겠다. 미국 직거래를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의 핵무장이나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 알 바 아니다. 너가 알아서 하든가 해라. 미국이 한국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경제, 통상 문제에서도 더 그럴 겁니다. 미국이 정하는 데 따라오든가 아니면 그냥 손들어라. 심지어 100억 불 주한미군 주둔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든가 만든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한국의 좌파 언론은 주한미군이 꼭 필요하냐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성향상으로 얼마나 반미, 반일, 반서방적이고 친북, 친중, 친러 쪽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요, 최근에 흔들리니까 전에 한번 그렇게 하는 척 하다가 또 내란 선동 잠불이니 어쩌니 하면서 험악해지더니 또 썩요 설을 거치면서 지금 위기를 진압했다고 생각하는지 180도 달라진 세계관을 보이고 있다. 외신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협력을 반대 안 한다. 실용주의가 민주당의 핵심 가치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하고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위협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의 정치적 그리고 이 동맹을 바라보는 정체성, 이것은요 안보관에 관한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통한테 대해서는 일본에 지나치게 굴종적이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자, 이코노미스트는 이재명의 이런 인터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일본과의 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하다 그렇게 말을 했고, 민주당이 1차 탄핵 소추안에서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것 등을 지적을 했어요. 자, 이재명은 악의 눈물이자 카멜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봤자 지금 한국 사람만큼 이재명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신이 잘 알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잘 알겠습니까? 사람 말은요, 필요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게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의 진심은요, 그때그때 변하는데 진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신년처럼 해온 말이 정치적 진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지역화폐를 아주 떠들었고 또 기본소득을 떠들었고 얼마 전에는 25만 원씩 나눠주자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재명의 경제관이라는 것은 대기업을 적대시해서 재벌을 해체하고 별도의 세금을 거두어서 실질적인 토지 배당이 될 수 있게 하고 그가 말하는 기본 시리즈에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은 이것은 결국 평등이 아니라 그 나라 경제를 송두리째 잡아먹고 하향평준화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우리가 목격했고 쿠바에서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도 목격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에 대한 안보 경제적 불안을 국민들에게 정면으로 보수가 알려가야 된다. 경제 붕괴와 안보 붕괴가 동시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 되어보겠다고 자기 여러 가지로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이 될까 말까 이 순간에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습니까? 노무현이요 한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좌파적 사고관이 주한미군을 비판하고, 노무현의 반미적 사고는 지금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 내에서 미국 공문위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빼딱하게 했죠. 그러다가 노무현이가 당선 전후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나는 미국이 아니었으면 강제 수용소에 있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때 내내 한 게 뭡니까? 정시작전권 이양부터 시작해서요. 반미적 행태로 일관했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가 대기업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한미 FTA라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노무현 때 뿌려놓은 주한미군 전시자익정권 이양이 지금도요 미군 철수라는 이슈로 계속 현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막상 당선되고 나서 할 행동이라는 것은 지금 그가 변한 듯이 보이는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 이재명이가 홍성국이라고 대우 정권에 사장하던 사람, 내가 그 양반 잘 알지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경제를 담당하는 최고위원으로 앉혔다. 지난 선거 때 공천도 안 줬지 않습니까? 스스로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만뒀잖아요. 세종 지역구였는데.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 사람 앉힌다고 이재명이 생각이 바뀌겠어요? 이재명이는요, 어떤 참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지가 오랫동안 생각한 지 나름대로 화석화되어 있는 신념을 옮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경제 위기와 안보 붕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들 앞에 보수가요 제기를 하면서 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는 부패 세력이라는 거, 대장동과 성남시 땅을 다 헤쳐먹은 부패 세력이라는 것도 부각시켜서 싸워야 되죠. 그래서 싸우는 방향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틀어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